후민영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소스와 에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어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르시소스는 강의 시인 이 기피소스가 물의 요정인 이 릴리오페를 겁탈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이들은 아들이 나서 이제 티베의 예언자인 타이레시스에게 찾아가서요, 아들의 운명을 물어봐요. 아들의 운명을 물어보니 나르시소스는 자신을 깨달을 때까지만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한편 나르시소스는 이제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자라나서요, 16살쯤 돼서 숲에 지금 사냥을 가게 돼요. 사냥을 가니 그때 숲의 요정인 이 에코가 나르시소스를 한눈에 보고 반해버려요. 그런데 에코는 나르시소스에게 말을 걸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가끔 제우스가 숲에 와서요, 이렇게 이제 요정들하고 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알게 된 헤라가 찾아와서 에코에게 물어요. 야, 제우스 어디 있니? 하니까 이 에코가 대답을 안 해주고요, 자기 수다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헤라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에 화가 난 이제 헤라가요, 에코에게 저주를 내려버려요.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요, 너는 남이 한 말의 끝말만 따라해 하는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에코는 자기가 이제 말을 못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끝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나르시소스가 숲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 큐피드가, 사랑의 신 큐피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말 끝말만 하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르시소스는 이 에코가 아주 아름다워서 가까이 와서 말을 걸어봤지만 에코는 말을 대답을 못하니까요, 이제 에코를 갖다가 그냥 차버려요. 그래서 에코는 이에 시련을 당해서요, 이제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이제 사랑했던 나르시소스에게 말도 제대로 못 걸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심에서요, 이 동굴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굴로 사라져 버리고, 동굴 앞에서 다른 사람이나 연인들이 와서 동굴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끝만 따라해주는 메아리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에코는 이제 이 동굴 속에 있는 돌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여러 요정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나르시소스가 너무 도도하다 하는 이런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이 듣고 나서 이제 이 네메시스가 나르시소스에게 이제 징벌을 내려요. 너는 네 자신만 사랑해라 하고 어떤 징벌을 내리니까 나르시소스는 하루 종일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만 사랑하다가 결국 이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이 죽고 난 자리에서는 하얀 수선화가 이렇게 피어났어요. 이게 이제 나르시소스와 에코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가만히 보면요, 나르시소스도 자신에 취해 있고 에코도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취했다 보니 두 사람 다 자신에게만 취해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둘이서 서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등장한 인물이나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영어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의 시인 케피소스는요, 자세히 읽어보면 기피소스예요. 즉 깊어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다라는 이야기니까 강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케피소스인 기피소스는 깊어져서라는 말, 강의 신은요, 폰토스와 탈라사의 아들인데요, 이 폰토스라는 것은 분터서, 즉 물이 솟아난다는 뜻이고요, 탈라사는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말은 옛날에는 판게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갖다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탈라사 하는 것은 둘러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러싸서 그 판게아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강, 바다, 그걸 갖다가 뜻하는 말이에요. 릴리오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릴리오페란 말은 니르라는 말은 나르시소스를 뜻하는 말이고요, 오페하는 것은 앞에란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르시소스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릴리오페는 물의 요정이에요. 그리고 물의 요정이고 강의 신의 딸로 등장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티베의 이제 맹인 예언가인데요.
그 사람 이름은 타이리어시스인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타일러 주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타일러 준다는 말이니까 바로 예언이에요. 이 사람은 예언가로 남자지만 7년간 여자로 변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로마 신화에 전해 내려와요. 자, 이제 주인공인 나르시소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르시소스는 우리말 날크서스에서 나왔는데요. 날큰하다, 날코하다 하는 말은요. 나른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나른해지다. 그러니까 나르시소스란 말은 바로 나른해지는 자아도취를 뜻하는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아까 맨 마지막에 수선화가 나타났잖아요. 수선화. 그 수선화 속에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그걸 먹으면 나른해지는 자아도취가 돼요. 그래서 나르시소스 하게 되면 수선화라는 뜻도 있고요. 나르시소스라는 뜻도 있고 자아도취라는 뜻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분이 바로 날큰해지기 때문에 날크하다 말은 우리 고유한 말이에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나르코틱이란 말인데요. 나카틱이라 발음되면 되죠. 우리말 날코대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나른하게 되다는 뜻인데요. 마취제 또는 마약, 체면약, 진정제, 마취성 이런 뜻을 사용해요. 같은 말로서 이제 나르코티즘이라는 발음은 나카티즘입니다. 이 점 들어가면 뭐뭐에 선다 뜻으로요. 주의 주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코티즘 하게 되면요. 나른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이상 체면이나 마취제의 작용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동사형을 쓰게 되면요. 이 IZE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IZE는 알다시피 해저, 뭐뭐 해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형이 돼서 나크타이즈 하게 되면요. 신경이 꼬이게 된다는 뜻에서 마취시키다, 마약 작용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우리가 지금 나른하다는 지금 말을 하잖아요. 나르코테는 나른하다는 말은요. 랭기드란 말이 있는데, 랭기드. 이 랭기드는 나른거리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나른거리에서 나른거리다 해서 나른하다 뜻으로 우리 만들어서 우리말 나른거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나른거리다. 빨리 하니까 랭기드가 된 거예요. 원래 말은 읽어보면 나른거려요. 똑같은 말이 우리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100%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랭기시라는 말이 나른거려서죠. 그대로 읽어보세요. 나른거리서. 똑같죠? 랭기시. 빨리 하니까 랭기시지. 나른거려서지. 뭐 랭기시야. 그죠? 그래서 기운이 없어지다, 시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수선화는 영어로 뿌리가 감싸고 있어서요. 데포딜이라는데요. 우리말 덮어대래요. 덮어댄다니까. 예. 뭐냐면 뿌리가 동그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둥글게 덮어졌다 뜻이에요. 덮어댄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거기에 덮는다. 뿌리가 덮어져 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덮어대려서 나온 말이에요. 덮어댄다. 이렇게 덮는다 말이에요. 뿌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선화가 돼 있어서 수선화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이 뿌리가 지금 둥글게 돼 있는데 이 둥글 갖다가 덮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대려서 수선화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이번에는요. 수선하고 또 똑같은 것이 에스포델이란 말인데 말 그대로 알사포델, 포댄다 말이니까요. 덮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둥글게, 뿌리가 둥글게 포대에 있단 말은 둥글게 덮인 것을 포댄다 해요. 그래서 수선화 아스포델이라고 그러죠. 요 포델 들어있잖아요, 포델. 예, 포델. 그대로 있죠. 이 뭐 사투리가 왜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주인공인 또 에코에 대해서 하면요. 왜 에코가 말이냐? 아무도 대답 안 해주죠. 에코 하면. 그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왜? 말이 서로 얽혀져 있어서 말이 섞여서 말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 남의 말을 뒷끝만 하게 되면 얽혀 있어서 말이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코란 말이 얽혀서 놓은 말입니다. 메아리, 반향, 흉내 이런 말이죠. 예, 숲의 요정, 산울림, 메아리로서 반향시키다, 메아리치다 이런 말로 동사로 사용되기도 해요. 에코란 말이. 형용사형은 당연히 IC 붙으면 에코익 되죠. 그래서 반향에, 어성에, 따라한다, 따라쟁이 이런 말도 되죠. 자, 또 비슷한 말이 이제 에코 레일리어가 있는데요. 레일리어라는 요 말은요, 논리어예요, 논리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코가 흉내내서 논리어. 그러니까 반향 언어란 말이 나오고, 아이의, 유아들의 음성 모방, 놀리는 거죠, 그죠? 요 논리어가 들어있네요, 그죠? 에코 레일리어. 발음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에코 논리어인데, 에코 레일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에코 로케이션이 말인데요. 에코는 당연히 반향이잖아요. 로컬하는 것은요, 놓아 꽂았다니까, 탁 박았단 말이에요, 박았다. 그러니까 로케이션 하는 것이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란 뜻이 되는 거예요. 놓아서 박았다, 꽂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에코 로케이션 하게 되면요, 전파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향 위치 결정법, 음파 탐지,
요거 누가 하냐면 박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코로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박쥐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번엔 에코플렉시어란 말인데요. 요 플렉시어란 말은 벌려켜야라는 뜻이에요. 벌려켜다 뜻이에요. 요게 벌려켜다 말이니까 요게 벌려켜서 해서 실제로 일을 벌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관습, 관리, 연습, 실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프렉시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플렉티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에코란 말은 지금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플렉시어 하는 거니까 여기 바로 모방한다 뜻이에요. 여기 벌린다니까 모방을 벌리는 해야 하는 것은 요거 계속해서 말하는 병이죠. 증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작 모방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다시 캐트 어키즘이란 말인데요. 캐트 어키즘. 요 캐트란 말은 깐단 말은 우리가 비난한다 뜻이죠. 깐다. 요 에코하는 말이고요. 이점은 붙여가지고요. 서로 이제 깐다 말은 반대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다는 뜻이 있었어요. 교리 문답을 뜻할 때 이 말을 써요. 동사형을 쓰면요. 캐트카이저스 써요. IZ를 쓰면 동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가르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니 에코하는 말은 니는 내리라는 뜻이고요. 에코는 반향이니까 반복해서 울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얽혀란 말이에요. 에코란 말이 이제 지금 반사되는 반향, 메아리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 컬러자니까 얽혀 있다니까요. 주변하고 얽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얽혀 있다 말은 내가 이 중심이 있으면 그 주변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거. 그걸 갖다 이렇게 있고 얽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군데, 그죠? 그래서 이게 주변이라는 뜻이 됐어요. 환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얽혀 하는 말은 환경으로 이제 이해돼가지고요. 이 컬러지 이렇게 하면요. 바로 환경 생태학을 뜻하는 말로 돼요. 예, 주변하고 얽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하고 얽혀 있으니까 생태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컬러지 하게 되면 생태학, 인류 생태학 이런 말도 되고 생태 환경이란 말로 사용돼요. 자, 에코노미 하는 것은 이카노미죠. 얽혀 하는 게 주변이란 뜻이고요. 노음이란 말은 노음에다 뜻인데요. 이건 나눈다 뜻이에요. 노음이란 말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누어서 가진다 뜻이에요. 절약, 경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코노미가. 자, 잘 알다시피 에코 프렌들리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프렌들리라는 것은 친화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란 말이고 되고 에코스피어란 말은 원래 속을 비운다 뜻이에요. 속 비워. 그러니까 둥근 것이 있는데 속을 비워버리면 뭐가 돼요? 둥근 것이 있는데 구가 하나 있는데요. 안에 속을 싹 비워버리면 뭐가 돼요? 구가 되죠. 원래는 동그란 거에서 속을 싹 비워버리니까 이 표면만 되잖아요. 그래서 구란 말이 돼서 또 지구 또는 환경 이런 말도 사용됐어요. 우주의 생물권, 생태권 이런 말로 사용돼요. 에코시스템 하면 시스템이란 말은 쌓아서 세운다 뜻이니까요. 생태계 이런 뜻이 되겠죠. 체계란 뜻이 되겠죠. 에코투리즘 하면요. 환경지향성 관광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요. 다음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세계 전체를 교회를 묶는 회의를 뜻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얽혀 맨다 말은 묶는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하니까 에큐메니컬 하게 되면 전 세계를 묶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얽혀 매니컬 묶어낸단 말이겠죠. 그래서 전교회회의 또는 세계교회회의란 뜻으로 사용돼요. 이번엔요 다이어시스란 말인데 다이할 때 이 다이란 말은 뚫는다 뜻이에요. 요거는 얽혀서니까요. 주변을 뚫고 간다 뜻이니까 관통하는 주변 관할을 갖다가 하는 주교,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주교 관할 구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요, 아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네메시스가 나왔는데요. 네메시스는 복수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이 네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눔에다 하는데 이걸 경북지방에서는요, 노임이라 불러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노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보면. 그러니까 네메시스 할 때 이 노임을 써서 우리 그대로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한 거 있어요. 그래서 노임이란 말은 나누다 할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네메시스 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 인과응보, 복수의 여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복수하는 자란 뜻이에요. 예. 자, 이번엔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나마스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마스테이 이런 말인데요. 나마스테였어요. 힌두교에서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나마스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 나마스란 말이 노름하다, 노임하다, 나누다 뜻이죠. 대란 말은 당신이란 뜻이에요. 당신에게 나누어준다니까 당신에게 드린다. 즉, 당신에게 복종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나마스테 하면 당신에게 복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요. 대란 말은 당신이란 뜻도 되지만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나를 뜻하는 말도 돼요. 그래서 이 나마스테란 말은 내 속에 있는 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뜻도 돼요. 예, 여기 좀 어려운 말인데 종교적인 말이라서 그렇게 해석돼요. 자, 이번엔 님이란 말은 그대로 읽으면 노임이잖아요. 노임. 아까 우리가 경북점에서 이야기하는 노임 요거잖아요. 요 말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노름이란 뜻인데 나누다 해서요. 가져가다 뜻으로 써서 훔치다, 후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한 말이 노매드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 노매드는 유목민에 나타나는 말인데 왜 노매드가 유목이냐면요. 노름에다, 즉 나누어 먹는다, 땅을 나눈다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유목민들이 어디에 도착하면 그 땅을 이곳저곳에 나누어서 가진다 했어요. 땅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노름에서 이건 네가 여기 목축해라, 여기는 네가 풀 뜯어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노매드가 돼서 유목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노매드란 말은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땅을 나눈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수학에서 바이노미얼 들어봤죠? 바이노미얼 하는 것은 바이라는 것은 배, 두 개란 뜻이고 놈이란 말은 지금 나눔이란 뜻이고 두 개가 나누어서 가진다 하니까요. 이양식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번엔 넘이란 말인데 이것도 노름에서 났죠. 노임. 나눈다 뜻이죠. 그러니까 나눈다 말은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각을 나누어 줘버려서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어붙어 마비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연관된 말이 몇 개 있는데요. 요것만 할게요. 비놈은 비란 말은요, 계속 나오죠. 여기 비긴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몸에 배 있다는 뜻이에요, 배. 이 배 있다 할 때 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놈이니까 노름, 나누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럼 노름이란 말은 아까 나누어 주는 것, 줘버리는 것이 배어 있다. 그러니까 감각을 잃게 하다, 마비시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넘버라는 것은 노름, 나누어서 부르다, 한 개 한 개 나누어 부르다 뜻이죠. 그래서 수에 달하다, 번호 매기다 뜻으로 사용돼요. 여기에 관한 말들이 이제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넘버에서 나온 거죠. 뉴머를 시작하게 되면 노너머에서 해서 하니까 숫자를 나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량적 사고방식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뉴머를, 요거는 자주 등장한 말입니다. 넘버란 데서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뉴머, 나눔이다 뜻이죠. 노름, 할 하니까 숫자를 나누어서 한다니까 숫자가 된다 뜻이에요. 뉴머레이터 하는 것은 or 들어가서 이는 물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기란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디나모터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건 D는 뒤란 뜻이에요. 뒤. 그래서 뒤란 말은 밑에 있다 뜻인데요. 분모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금 나누어진다 하니까 분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분자는 numerator, 분모는 denumerator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 numerical 하게 되면 넘버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숫자상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숫자에 관한 이야기라서요. 제가 이거 말할 필요 없고 요것만 할게요. 이 numerator 하는 것은 이는 바깥이라는 뜻이잖아요. number 하는 여기 이제 숫자란 뜻이라면 나누다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숫자를 바깥으로 내다니까 일일이 세다, 열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인num 하게 되면 이는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무수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슈퍼 쓰면 위란 뜻이잖아요. 위에 있는 숫자란 뜻이 돼서 슈퍼 누메리 하게 되면요. 숫자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다면 숫자가 남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예비에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어원, 하나는 뭐예요? 나르시소스에 관한 하고요. 에코하고 그다음 우리가 복수의 예신 네메시스, 나누다 뜻이죠. 노름하다, 노임, 우리말은 노임인데요. 이 말을 세 가지를 가지고 크게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후민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